우중낭독 이치은 로봇의 결함 1. 첫 번째 꿈. 프로이트 꿈 물고기. 나는 가끔 꿈을 꾼다. 드물게 꾸는 꿈이지만 종종 고인이 된 유명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꿈에서 깬 후 소변을 보고 이를 닦다 보면 꿈의 대부분이 휘발되어 버린다. 뻣뻣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휘발되고 남은 것은 쓸모없는 잔해들. 이를테면 이름 없는 뼈 조각이나 혹은 검게 그을리고 내 다리가 흉측하게 뒤틀린 철제 책상이 어지러이 흩어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검게 탄 종이 더미들. 그래서 꿈을 꾸다 깨면 막바로 머리맡에 준비한 노트에 연필로 꿈을 적는다. 일정한 순서도 없이 떠오르는 대로. 신기하게도 꿈은 종이 위에 적히고 가끔은 말이 된다. 가끔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손톱깎이에 조각된 비둘기처럼. 그렇지만 말이 되거나 말이 되지 않거나 모두 내 꿈이다. 그리하여 내 꿈 한 조각. 며칠 전 작고한 독일의 유명한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꿈에서 만났다. 어느 춥고 마른 길거리에서 모퉁이를 돌다가 그와 부딪힐 뻔했는데 이 훌륭한 독일 의사가 나의 모자를 빤히 쳐다보며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처음 보는 밤색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독일어를 아냐고 독일어로 물었다. 꿈에서 나는 독일어를 모르는데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 아니요, 나는 독일어를 모릅니다. 나는 일본말로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꿈 바깥에 나와는 달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고 있었다. 나는 물론 일본어도 몰랐다. 나에게는 번역기가 없었고 그에게도 번역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눈 덮인 광장을 걷고 있었다. 프로이트 박사가 내게 물었다. 자넨 이게 자네 꿈속이라는 걸 알고 있나? 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나는 허리를 굽혀 손으로 눈을 펐다. 차가웠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웠다. 너무 쉽게 대답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나는 눈 부스러기를 조금 입에 넣어 맛을 보았다. 나는 눈의 본래 맛을 몰랐다. 그렇지만 박사가 거푸 물었다. 무슨 책을 읽다 잠이 들었길래 눈 덮인 겨울 광장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건가? 박사님,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나 읽을 뿐이죠. 박사는 파르스름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 잠이 든 적도 없습니다. 자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침대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거죠. 그게 제가 잠을 자는 방식입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박사는 나를 쳐다보았다. 동그란 안경테에 김이 서려 있었다. 한숨을 닮은, 구름을 닮은, 이끼를 닮은 푸르스름한 김. 며칠 전 만날 로봇이 꿈을 꾼다고 주장합니다.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자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왜 중요한 거지?
우리는 처음 보는 남자의 청동 동상 밑을 지나고 있었다. 아마도 중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아무에게도. 단지 내게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로봇이 뭐지? 나는 박사가 로봇을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못했었다. 동상이 박사를 닮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명판이 보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로봇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기계인 거죠. 기계가 말을 한다고? 네. 그걸 내가 믿어야 하나? 네. 신기한 일이네. 기계가 말을 한다니. 그런데 왜 말을 하는 거지? 기계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새 우리는 눈 덮인 광장을 지나 기차가 덜컹대는 터널 밑을 걸어가고 있었다. 꿈이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소망이야. 박사가 소리를 질렀다. 먼지들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걸까? 꿈속에서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 기계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나도 소리를 질렀다. 내 질문이 끝나자 기차 소리가 뚝 끊어졌다. 나는 실망스러웠다. 로봇이 꿈을 꿨다고 주장한다면서 꿈의 내용이 뭔가? 꿈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로봇에게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인지도 추정할 수 있지. 그런 게 바로 정신 분석이라네. 머릿속이 시원해졌다. 마치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로봇이 어떤 꿈을 꿨다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치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리고 그곳으로 기억들이 제 발로 걸어나간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꿈이라서 남의 꿈이 기억나지 않는 건가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겠네. 자네는 로봇이 꿈을 꾼다는 말을 믿고 싶은가? 믿고 싶지 않은가? 아니요, 제게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알고 싶을 뿐이지요. 우리는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왔다. 환한 먼지들이 천천히 날리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 하늘의 별처럼 많이.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지. 언덕이 허리를 수그린 자풀들처럼 자주. 장담하네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완전히 같은 뜻이라네. 갑자기 군악대가 행진할 때 나는 팡파르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 갑자기 하늘에서 길쭉한 붉은 물고기가 꼬리서부터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다 자란 떡갈 나무만한 초대형 물고기. 박사가 성큼 다가가더니 비늘 하나를 뜯어냈다. 물고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비늘을 뜯자 물고기의 허연 배 쪽이 갈라지면서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어둡고 축축한 분홍빛이었다. 자네는 믿고 싶은 거야. 로봇이 꿈을 꿀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지. 아주 간절히. 그런데 그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거지. 박사가 내게 비늘을 건네고 물고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천장으로부터 아무렇게나 늘어진 물고기 내장 다발이 박사를 반겼다. 비늘은 내 얼굴만한 크기였는데 가볍고 투명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다. 물고기의 배가 다시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찾아보도록 해. 난 박사의 말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머리에 끈적끈적한 초록색 액체를 뒤집어 쓴 채 박사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물고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더니 금세 붉은색 작은 점이 되어버렸다.